뉴에라 트로트 TROT 특보. 그 밤, 김희재가 건넨 날개. 김용빈의 눈물 뒤에 숨겨진 트로트 역사의 새 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에라 트로트 TROT 채널의 특보입니다. 지난밤,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긴급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울릴 진심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이 기적 같은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트로트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감동의 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젯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대공연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미스터트롯 3전국 투어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한 콘서트 그 이상의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은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던 신의 김용빈,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 객석 11열 중앙에 깊게 눌러쓴 검은 야구 모자 아래 고개를 들지 못하던 한 남자. 그는 바로 현 시대 트로트의 아이콘이자 음원 차트의 제왕, 김희재 씨였습니다. 왜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춰야만 했을까요? 그가 숨기려 했던 것은 자신의 정체였을까요? 아니면 터져나오려는 뜨거운 눈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을 독점 취재했습니다. 단순한 콘서트 후기가 아닌 진심이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에 대한 기록,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어둠 속 감춰진 진심, 선배의 뜨거운 눈물. 공연 시작 전 수원역에서부터 이어진 뜨거운 축제 분위기는 경희대 캠퍼스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팬클럽 깃발과 김용빈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목을 풀던 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 속 객석 한편에서는 누구도 상상치 못한 감동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처음으로 꺼졌다 켜지는 순간 함성과 환호성이 파도처럼 공연장을 휩쓸었지만 유독 한 사람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검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 남자, 김희재 씨였습니다. 그는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소속사를 통해 연락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참석하고 싶다며 겨우 초대권 한 장을 손에 쥐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직 팬으로서 후배의 첫 단독 무대를 응원하기 위해 그는 스포트라이트 대신 어둠 속으로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배 김용빈의 첫 번째 솔로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 그의 침묵은 깨졌습니다. 조명이 김용빈을 비추자마자 단단해 보였던 선배 김희재 씨의 눈시울이 먼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프닝곡 꽃길만 걷자에 이어 김용빈 씨가 아무런 반주 없이 짧은 흐밍 하나로 수천 명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 순간 무대 스크린에는 13살 어린 시절 호롱불 같은 조명 아래 떨고 있던 그의 흑백 영상이 흘렀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의 폭발은 그 다음 곡 정든정 떠난다에서였습니다. 원곡과는 완전히 다른 심장을 때리는 발라드 편곡과 함께 김용빈 씨의 탁성 섞인 고음이 경희대 대공연장의 천장을 뚫을 듯 뻗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객석의 파란 물결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누군가는 박수 대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희재 씨였습니다. 그는 채 한 곡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다시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훗날 그는 무대를 보는 순간 그냥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김희재 씨의 눈물은 단순히 후배의 성장에 대한 감동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고통과 환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환호 뒤편의 외로움, 무대라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압박감.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마치 무대 위 김용빈 씨의 처절한 고음 속에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처절했던 무명 시절과 힘겹게 정상에 올랐던 순간들을 후배의 무대 위에 겹쳐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눈물은 동지애이자
선배로서 후배의 힘겨운 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진심 어린 공감의 표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날개가 된 마이크, 진심이 엮어낸 기적의 순간.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앙코르 첫 곡 나는 트로시다의 파격적인 무대가 공연장을 들썩이게 했지만 김희재 씨는 화려한 연출보다는 무대 끝에서 울음을 삼키며 노력하는 후배의 작은 몸집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벅찬 감동을 안고 빠져나갈 때 김희재 씨는 관계자 통로를 통해 조용히 백스테이지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백스테이지를 순간 술렁이게 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던 스태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는 그저 선물 하나만 전해주고 바로 갈게요 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기실 문이 열리는 순간 샤워 가운을 두른 채 물을 마시고 있던 김용빈 씨는 문 앞에 서 있는 김희재 씨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형이 여길 어떻게? 그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김희재 씨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가죽 케이스를 내밀었습니다. 내 첫 단독 콘서트 때 처음으로 썼던 마이크야. 그런데 오늘 내 무대를 보고 깨달았어. 이 마이크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잘 쓸 것 같아. 김용빈 씨가 떨리는 손으로 검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 부딪히고 긁힌 자국, 그리고 김희재 씨의 상징과도 같은 은은한 파스텔빛 테이프, 수많은 무대의 땀과 눈물, 환희가 담겨있는 그야말로 김희재 씨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김용빈 씨는 뜨거운 땀이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선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저 아직 너무 부족해요. 이 마이크의 무게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김희재 씨는 그런 후배의 등을 묵묵히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그건 무게가 아니야, 용빈아. 날개야. 언젠가 내 콘서트 앙코르 무대에 내가 게스트로 등장해서 이 마이크로 우리 둘이 듀엣하는 날이 꼭 올 거야. 이 장면은 대기실 구석에 켜져 있던 한 스태프의 휴대폰 영상에 47초간 담기게 되었고 이 영상은 몇 시간 뒤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크 바통 터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SNS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 영상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했습니다. 삽사인 김희재 마이크, 삽사인 김용빈 눈물, 삽사인 트로트 형제라는 해시태그는 한밤중에도 200만 건 넘게 언급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팬덤을 하나로 묶고 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다. 놀라운 일은 팬덤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김희재 씨의 팬덤, 희랑별과 김용빈 씨의 팬덤 사랑비는 경쟁하듯 서로의 스타를 응원하는 대신 하룻밤 사이에 합동 플래카드 이미지를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형제의 우정의 팬덤도 하나, 스테이지도 하나라는 문구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마이크를 서로 맞대고 있는 감동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콘서트 다음날 오전, 각 언론사의 연예부 메일함은 두 남자의 미담 제보로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기실에서 본 김희재, 마이크 건네고 울컥, 김용빈, 선배가 건넨 마이크 앞에 무릎 꿇고 감사 인사 같은 목격담들은 조금씩 버전이 바뀌며 퍼져나갔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심이 음악으로, 그리고 그 음악이 우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마이크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첫 단독 콘서트 때 썼던 마이크. 그것은 김희재라는 가수의 상징이자 팬들과 처음으로 나눠 가졌던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내어준 것은 단 한 번의 무대만으로도 너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팬들의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감동의 파도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팬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이크 릴레이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김희재 씨의 팬덤 희랑별이 먼저 우리의 스타가 희망의 마이크를 건넸듯 우리도 수원병동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마이크, 장난감 마이크와 후원금을 선물하자는 캠페인을 제안했고 이에 김용빈 씨의 팬덤 사랑빈이 화답하며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음악 수업 후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두 팬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의 합계는 1억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업계의 반응 또한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음원 플랫폼의 팀장은 김희재 씨가 다음 앨범부터 그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수십억 원의 광고 브랜딩 효과보다 더 위대한 예술적 상징성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팬덤의 스토리 소비 욕구까지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가장 현명한 선행 투자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대형 공연 기획사 대표는 김희재 팬덤은 물론 김용빈 팬덤까지 하나로 합쳐진 이 형제 케미가 침체된 공연 시장에 새로운 합동 콘서트라는 거대한 시장을 열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의 합동 투어를 기획해달라는 청원이 단 이틀 만에 5만 건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쓰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미담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씬에서 예술과 팬덤, 그리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교차하며 감동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선배의 진심이 후배의 날개가 되고 그 감동이 팬덤의 선한 영향력으로 번지며 결국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재생산되는 선순환 구조. 저는 이 지점에서 트로트의 진정한 뉴에라를 보았습니다. 김희재 씨는 이튿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더 이상 향수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서사이고 무대는 그 서사를 노래로 엮어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용빈이는 노래의 기승전뿐만 아니라 무대라는 환경 전체를 자신의 노래로 만들 줄 아는 몇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는 후배를 공간을 노래하는 가수라고 극찬하며 팬들은 이미 트로트의 과거뿐 아니라 그 미래와도 깊은 감정적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어젯밤 김용빈의 무대가 바로 그 미래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로트는 끝났다. MZ세대는 트로트를 듣지 않는다는 식의 낡은 편견을 뚫고 두 젊은 가수가 오직 노래와 진심이라는 서사 하나로 세대와 장르를 통합해내는 위대한 장면이었습니다. 김용빈 씨가 공연 연습 막판에 체력 고갈로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무대에 올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선배 김희재 씨의 마이크 선물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지 짐작케 합니다. 한 관계자는 선배가 건넨 마이크 덕분에 식었던 심장이 다시 뜨거워졌다고 말하며 또 울었다는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이제 팬들과 대중은 또 하나의 장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희재 씨가 건넨 그 마이크를 들고 김용빈 씨가 자신의 단독 콘서트 앙코르 무대에 섰을 때 거대한 LED 화면 뒤편 어딘가에서 선배의 실루엣이 깜짝 등장해 듀엣을 부르게 될까요? 혹은 연말가요 시상식의 피날레 무대에서 두 사람이 그 마이크 하나를 주고받으며 노래하며 우리는 그저 노래로 소통하는 형제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될까요?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트로트가 추억을 넘어 예술로, 그리고 예술을 넘어 우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뜨거운 우정이 불러낸 기적 같은 박수 소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밤,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메아리 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뉴에라 트로트 TROT는 이들의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